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12월 들어서 시장이 첫날 갭상승 이후에 이번 주까지 시장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지수로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답답한 흐름 연속될 수밖에 없구나. 또 지수로만 본다면 시장 굉장히 못해먹겠네 라는 생각을 들 걸로 보이지만은, 사실 지수와 반대로 가는 섹터가 시장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섹터 그 다음에 테마는 굉장히 뜨겁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수보다도 개별 테마 개별 섹터를 보고 움직였다면 12월 달도 무난한 증시가 연속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시장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화려할 때가 주가의 고점일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이제 지난번 6월 달부터 시장을 들어 올렸던 태조 이방원 섹터가 12월 들어서 특히 2차전지 섹터에 대량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태조 이방원의 마지막 2가 처참하게 좀 목요일 금요일 날 차익 매물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간 10월달 시장에 반등을 하면서 가장 뜨거웠던 테마가 뭡니까? 바로 네옴시티죠. 빈쌀만 왕세자의 방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렇다 할 이 종목군도 한 차례 정도 반등 몇 번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는 또 전부 다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테마의 생성과 소멸의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테마의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중국 소비주, 이 또한 테마이며 하나의 생성 과정을 지나서 성숙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죠. 어느 시점에 어떠한 재료로 어떠한 트리거가 이 종목군들을 끄집어 내릴지, 이런 부분도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종목군들이 움직이는데 계속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언제 테마가 소멸할 것인가를 우리는 공부하고 추적하고 대응하다 보면 그 안에 무수한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항상 그래요. 모든 종목, 모든 섹터가 동시에 움직일 수 없고, 시장 안에 있는 자금은 유한하다 보니까 하나의 이 풍선 효과처럼 다른 한쪽이 빠지면 한쪽 방향에서 밀면 다른 방향이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지금의 2차전지가 빠지고 나머지 이 미디어 엔터 중국 소비 섹터가 강하게 올라갔고, 또 네옴시티라는 테마가 없으니까 정치 테마가 또 기승을 부리는 등 이러한 흐름 잘 참고를 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러한 돈을 움직일 때는 강력한 재료가 동반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산업을 움직이는 것은 수주와 이 산업의 팽창, 그리고 수요와 공급단에서 우위를 점하는 섹터가 항상 산업 인프라, 그러니까 산업 측면에서는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준다 라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지금은 중국 소비주와 그리고 인프라 섹터 즉 산업과 다가올 모멘텀 투자에 필요한 메타버스와 로봇 쪽 등등, 이렇게 정도만 시장을 바라보고 해지 관련된 종목군들 몇 개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무난한 다음 주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계감은 가지고 볼 필요는 있겠죠. 왜? 다음 주에는 CPI가 발표될 것이고 FOMC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또한 글로벌 정세에 조금 민감한 내용의 기사는 저는 중국의 페트로위아 이라는 부분이 약간은 좀 민감한 부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 미국의 이 페트로 달러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죠. 원유는 달러로 결제를 한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지고 왔던 이 페트로 달러 체제를 페트로 위안이 빈틈을 비집고 들어왔다라는 내용이 앞으로 글로벌 정세에 어떻게 작용을 해줄지, 즉 미국의 이 달러 패권이 정말로 약화가 될지, 사실은 이런 부분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열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떠한 관점에 어떻게 돈이 흘러가고 돈의 방향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거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작에 앞서서 12월 달 다음 주부터 새롭게 가입 진행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말 산타 랠리를 가늠할 미국의 CPI와
FOMC 그리고 중국의 페트로위안이 가져올 변화도 고려하면서 여전히 보수적 관점 속 이슈가 있는 중국 소비 그리고 인프라 메타버스 로봇 쪽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간밤 미 증시 보면은 테슬라가 반등은 했는데요. 사실 상해 공장에서 모델 Y 8일간 생산을 중단한다라고 말이 나왔죠. 재고로 인해서. 근데 좀 반등을 했다. 이거는 테슬라에서 내년에 이 세이브 트럭 판매가 미국의 트럭 판매 2위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아직 폐가 까지지도 않았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그냥 올랐다 정도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 뭐 거의 전 섹터에서 하락 매물이 출회됐고 뭐 미디어 정도만 좀 강했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 지금 시장 좋은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그간 좀 셌던 중국 소비 섹터도 장 후반에 좀 밀렸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을 것 같네요. 주말 금요일날 한국의 그 MSCI ETF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은 네, 아마 이 영향에 의해서 좀 빠질 건데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 하락한 원인은 바로 PPI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에 대한 우려감이 네, 장 초반에 한번 지수를 밀어내렸고 장 후반에 우려감으로 변해서 다음 주에 발표될 CPI의 공포가 재현될까라는 이 우려감이 주가를 좀 뺀 거죠. 그래서 당장 월요일 날 시장을 예단하기보다는 빠진다면은 어디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시장이 움직일지 혹은 나는 FOMC까지 좀 기다리면서 시장을 관망해 보겠다 뭐 이런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12월 들어 시장이 하락 조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러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시장은 다가오는 CPI 발표와 FOMC를 앞두고 여전히 눈치 보는 시장 흐름이 짙은 모습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후반 소폭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0월과 11월 시장의 반등의 가장 큰 공신은 누가 뭐라 해도 CPI의 큰 폭의 꺾임이 나오면서 이로 인한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론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은 상승 동력을 가지고 올라올 수 있었고요. 다음 주에는 이러한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냐 없냐를 다시금 가늠하게 될 CPI의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약간 불안한 감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짙다고 볼 수 있는 시장이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즉 연속적으로 더 CPI가 지속 하락하면 좋겠으나 다시금 올라가거나 하락폭이 크지 않다면 인플레이션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가속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가 연말 산타 랠리를 몰아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은 결국 소비재에 타격을 주냐 마냐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재 즉 경기 민감 섹터는 지속적으로 조심하면서 그 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섹터에만 트레이딩 영역으로 놀아야 되는 논리가 지속되는 근거로 보여집니다. 자, 소비 섹터는 뭐가 될까요? IT 반도체죠. 네, 가전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도 저는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가 폭락하기 전에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동차를 사려고 예전에 보면은 뭐 이 금리, 그러니까 할부 금리가 2%인데 지금은 7%에 육박한다. 이게 부단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도 똑같은 현상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금리가 그렇게 높으면 내가 현금 많으면 그냥 사면 돼요. 현금 많으면 사면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지 못하고 할부로 자동차를 땡겨서 산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높은 금리에 자동차를 막 살 수 있을까요? 그 논리, 즉 생활 속에 있는 모멘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내용이 곧 주식 현실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뭐 개인의 소비 지출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판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시장에서 기댈 수 있는 것은 정부 지출에 의한 산업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 그로 인한 쇼티지 절대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독과점을 가지고 있는 산업 이런 뭔가 이제 해자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는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이고요. 그러한 종목군들이 부채가 많다든지 혹은 산업이 꺾여서 뭐 힘든다든지 혹은 잠재적으로 뭐 유상증자라든지 뭔가를 해야 될 뭐 필요가 있는 회사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다 걸러내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시장이 지금 옥석이 굉장히 쉽게 가려지는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데 반면에 굉장히 또 심플해지는 시장의 흐름일 수도 있다 라고 논리를 자꾸 우리가 업데이트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이 드네요. 국내 증시의 경우 만기일 지수의 하락 이후
금요일 연속적인 2차전지 섹터의 폭락이 이어졌으나 중국 소비주 특히 엔터미디어 섹터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일단 코스닥을 살렸고 여기에 오랜만에 바닥에서 5G 섹터가 기지개를 켜면서 일부 방어를 해주는 등 2차전지 섹터의 급락에 일부 방어를 해줬기 때문에 시장은 금요일날 일부 상승 마감하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라이브 방송에서 회원님들과 이야기할 때 일단 지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해보죠. 일단 지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부분이죠. 5일선에 딱 맞고 종가가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 건 있는 부분이다. 그렇지만은 조심해서 나쁠 게 없지 않나. 해자가 있는 종목군들을 갖고 넘어가면서 일부 매도하면서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갭을 들고 올라갈 이유가 있냐 없냐, 지금 그거를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마땅히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지금 당장 지수를 올려야 될 부분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여전히 다음 주도 조금 조심을 해서 봐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누가 뭐라 해도 시장에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키워드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 부각되고 그로 인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슈까지 붙다 보니 이쪽에 돈이 몰리고 또한 연말을 앞두고 대주주 조건 이슈도 있을 것이고 그냥 많이 올라와 있는 2차전지를 팔아 바닥권에 있는 섹터로의 머니 무브이, 즉 기관의 수익률 게임에 2차전지가 희생양이 되는 모습도 그려지기 때문에 이러한 머니 흐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수를 생각한다면요, 잘해야 박스권 흐름이고 그 흐름은 뭐니 해도 다가오는 CPI 발표와 FOMC에서 향후 금리 방향성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 미 증시가 장중 급락 한번 하고 장 막판 추가적으로 급락 2번을 보인 것은 PPI 예상치가 상회를 한 부분이죠.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버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CPI가 먼저 발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PPI가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냥 PPI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낀 거지, PPI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 게 또 그때는 한때는 그렇게 좀 나왔었죠. 그래서 예전엔 또 PPI가 더 중요했어요, CPI보다. 그런 방정식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당연히 우려할 겁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랐으면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오를 수 있다 라는 게 지금 시장에 또 퍼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잘해야 국내 증시는 약간 반등하는 정도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2차전지는 더 힘들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이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 혹은 단기 모멘텀이 있는 섹터 혹은 1월달에 테마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과 종목군들을 생각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시간이 된다면 삼성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 종목군들 한번 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영상을 따로 만들지 않은 이유가 이쪽 지난번에 로봇 ETF 출원 때는 한종희 부회장 필두로 해서 이 부서가 격상이 됐어요. 부서가 격상이 되고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불었고 LG도 그랬고 삼성도 뛰어들었고 여러 대기업의 모멘텀이 모여서 움직여줬기 때문에 엄청 강력한 상승 드라이브를 걸었다라고 보지만은 이번 ETF는 뭔가 좀 아쉬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체크는 하고 볼 필요가 있겠네요. 최근에 시장 뭐가 강하다, 어떤 섹터가 강하다, 어떻게 우리는 찾을 수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번 주만 하더라도 상한가가 뭐가 나왔습니까? SAMG 엔터, 웹툰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OTT 관련된 종목이 상한가에 갔습니다. 키즈 컨텐츠로 인해서. 그래서 상한가를 한번 가고요. 오늘은 핑거 스토리, 이 OTT죠. 얘도 엔터고요. 상한가가 2연상에 갔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게 엔터미디어구나, 가장 뜨겁게 움직이는 게 중국이었구나. 지난주에는요 캐리소프트가 상한가를 갔죠. 이쪽이 제일 셌구나. 이쪽에서 이슈가 나오면은 시장 대비해서 좀 더 강력한 아웃퍼폼을 해주는구나. 그러면은 계속 이쪽에 대해서 어찌됐든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보는 게 맞습니다. 2차전지 섹터 좋은 이슈 나오는데 자꾸 쳐맞고 밀리는구나. 왜 이슈가 나오는데 종목군들이 못 올라가지? 도대체 이유가 뭘까? 차익 매물 때문에 그렇구나. 더 이상 이러한 재료로 종목군들이 못 움직이는구나. 개인들이 총알을 받길 바라기 때문에 재료를 자꾸 띄우는 건 아닌가
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필요해 보이는 거죠. 그렇게 시장의 돈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여전히 거래대금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1000억 이상 터지는 종목이 여전히 30개를 못 넘고요. 이 중에서도 극대형주를 다 빼버리면요, 삼성전자, SDI, LG화학, 하이닉스, 네이버 빼버리면, 포스코 이런 거 빼버리면은 정말로 1000억 이상 넘는 의미 있는 종목군들이 정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시장 굉장히 유동성이 부족하구나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중소형주 단에서 그러한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소형주 중에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저는 기존에 1000억 이상을 봤는데 이 기준점을 좀 낮춰 가지고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 기존처럼 비중을 많이 들어가기보다는 비중을 좀 낮춰서 분산해서 들어가는 전략이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좀 더 낫지 않겠냐 정도 생각이 들고요. 시간의 종목 간단하게 몇 개만 좀 보면은, 이제 시간에서 삼성 관련된 이슈는 아직 나오질 않았네요. 바이브 컴퍼니 자체가 이제 이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 과거에 가장 강력했던 종목인데 이런 부분 아직 좀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관련된 종목들도 보면서 넘어가면 좋겠다 싶고요. 자, 지수 한번 볼게요. 일단 코스피부터 하나하나 보죠. 장기평선에서 지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이평선의 지지는 저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지와 저항을 볼 때는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고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온 자리에서 의미 있는 대장주가 시장을 버텨주냐 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시장을 들어 올린 이 거래 대금이 터진 봉은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2300포인트 언저리를 지지해주냐 마냐가 저는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코스피 기준에서는. 코스닥 관련해서는 지금도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이 60일 이동평균선이 이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몇 번 정도 아래로 뺐다가 올렸다 하는 트위스트가 진행이 된 이후에 저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 박스권 좀 더 그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적으로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 시장을 지수로 보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삼성전자 간단하게 보고, 삼성전자 금요일날 특별한 호재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호재는 없었는데 단순하게 시장 방어 성격의 기관에서 들어온 매수세이지 않을까.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단순하게 방어로 인한 매수세지 않나 생각이 들고, IT 반도체는 특히 특별하게 메리트를 가지고 볼 섹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연이틀 좀 급락을 하고 떨어졌는데요. 이게 종목이 바로 끝나고 그런 종목은 아니겠죠.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저라면 엔벨로프 구간에 내려온다면 서서히 분할 매수로 그때는 대응을 해볼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는 특별하게 대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더 떨어진다면은 관심 정도 볼 생각인데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을 실으면서 떨어진 상태는 별로 메리트가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 에코프로, BM 할 거 없이 전부 다 강력하게 좀 떨어졌죠. 강력하게. 그렇다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과거 패턴을 봤을 때 박스권을 만들고 이 하락이 멈추는 구간에서 길쭉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보다는 하락이 멈추는 구간에서 단봉이 만들어졌을 때 한번 좀 봐본다든지 그 정도 흐름은 괜찮은데, 전반적으로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의 감익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바로 들어올리기는 어렵겠구나 정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국 소비주 볼게요. 중국 소비주, 최근에 중국 소비주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인데요. 아모레 퍼시픽과 아모레 G 제가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 평선을 돌파하고 좀 눌렸다가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이 좀 잘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아모레가 화장품 관련해서는 시가총액이 대형주 안에서 가장 낮다 보니까 좀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쇼커버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 월요일 날도 만약에 좀 밀린다면 바로 죽는 것보다도 여기서 박스권 치우고 계속 우상향 기조 가능성은 있어 보이네요. 자, 그리고 코스맥스 이런 종목군들도 실적이 괜찮고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전부 다 추후에 공매도 쇼커버링 물량이 채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5일선이라든지 이런 구간에서 대응이 좀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엔터미디어가 금요일 날은 제일 셌는데
일단 CJ ENM이 저는 오랜만에 이 종목이 16% 올라가는 거를 굉장히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주가가 지지부진했고 거의 올라가지도 못하고 지금 몇 년인가요? 10몇 년 동안 좀 계속 하락의 길만 접어들었던 종목이 오랜만에 좀 꿈틀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바닥에서 거래도 상당히 많이 실려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미디어 엔터의 대장주가 방향을 바꾸는지 정도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자, 중소형주 단에서 저는 레몬레인을 일단 아직도 조금 들고 있는데요. 금요일날 두 번에 걸쳐서 일단 종가에 좀 매도를 하고 나머지만 좀 들고 가고 있습니다. 레몬레인도 목요일 방송에서 이 투자 경고 해제가 가능하다, 그로 인한 이 금요일 기대감이 들어와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투경이 해제가 되면 바로 신용 미수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급 유입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월요일날 좀 밀렸다가 뭐 수급이 들어온다면 한 차례 더 뿜어지고 나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월요일날은 저는 올라가면 반대로 매도에 대한 기준점 좀 잡아볼 생각이고요. 사마 네트워크스 12일날 또 다른 국내 드라마가 중국 OTT에 방영이 된다라는 기대감들이 이러한 중소형 이 드라마 제작사에 수급을 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막 네트워크스는 과거에도 굉장히 끼가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끼가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시간에 어제 변동성이 좀 컸다라는 점에서 뭐 시간에 좀 상승하다 밀렸다 상승하다 밀렸다를 반복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좀 밀렸다가 이걸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떨어지게 된다면은 하락권에서 좀 들어가서 반등할 때 매도 관점에서 좀 종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매도 관점에서. 자, 그 다음에 수소 관련 섹터를 좀 보죠. 수소 관련해서 이제 일정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저희도 시가부터 저도 매수가 들어가서 일단 추가 매수까지 한 상태에서 종가에 물량을 거의 대부분 좀 던지고 소폭 들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수소법 개정안 이슈가 시장에 부각이 된다면 좋은데 요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조 이방원 에너지 섹터가 그닥 시장에 두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반등하면 일단은 매도를 좀 고려를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을 해보고 있고요. 매도를 좀 하고 추후에 이런 수소법 개정안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겠지만은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라면은 기대감이 끝났을 때는 또 적당히 매도를 하고 시장을 다시 바라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산 퓨어셀, S 퓨어셀, 그 다음에 신도기업 등등이 있는데 실적 반등은 저는 다 해 주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최근에 리볼빙 연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CI 평가정보가 이 추심사업부를 원래는 분할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 회사 분할 결정을 철회를 했기 때문에 얘네가 가지고 있는 추심 업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라고 본다면은 이 원래 추심 관련 주잖아요. 잘 못 갔던 이유가 이 회사 추심사업부 분할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저가 부근에 사서 뭐 시장이 불안할 때 위에 올라갈 때도 매도하는 전략도 괜찮아 보이고요. 일단은 시장 해지 역할인데 최근에는 그 해지 역할을 그렇게 강하게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좀 볼 생각이고요. 이 종목은. 자, 그 밖에 금요일날 5G 섹터가 굉장히 강했죠. 먼저 HFR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사실 시가총액 기준에서 4,800억, 그 다음에 3분기 300억 영업이익, 내년에도 영업이익에 대한 증익이 예상되는 산업인데 일단 가장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은 HFR, 그 다음 바닥에서 꿈틀대고 있는 거는 에이스테크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에이스테크나 이런 종목군들 아직까지는 실적적인 뭔가에 대한 턴어라운드라든지
의미 있는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고요. 눈에 보이지 않고 부채 비율도 엄청 크기 때문에 아직 바닥에서 돌렸다라는 거는 확인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5G 관련주를 조금 체크를 하고 보고 싶은데요. 일단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의 뭔가 모멘텀이 나올지 조금 지켜보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이노와이어리스라든지 실적 대비 나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하고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전력 금요일 좀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한국전력의 회사채 추가가, 그러니까 회사채의 한도를 늘리는 게 이 정치권에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내년에 자칫 잘못하면 전기료가 3배 인상 가능성이 좀 놓여 있죠. 근데 이 부분에서 두 가지로 저는 해석이 되네요. 한국전력의 파산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한국전력의 파산 가능성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이 되면은 모든 이 산업의 전기요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한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그로 인한 각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력이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 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이재명 최측근이 구속 기소가 완료됐죠. 저도 이제 아침에 회원님들한테 PM 풍년 언급을 드렸고, 저도 매매를 좀 했었고요. 저도 이 구간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매매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돌파 다른 계절 좀 해서 두 번 매매를 좀 했던 종목인데, 일단 사실은 명확하게 김동연 이 경기도지사가 뭐 당대표를 한다 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끌고 가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참 부담이 돼요. 정치 테마라는 게 참 부담이 되는데, 지금 시장 자체에서 안 볼 수 없는 테마다 보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 CES 관련해서 맥스트 떨어지면 저는 매수로 대응을 하고, 내년 CES를 바라보고 맥스트라든지 신화 인터텍이라든지 뉴프렉스 기회를 좀 잘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선익 시스템은 그닥 잘 이상하게 손이 잘 안 가는 것 같고요. 이건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하지만은 뭐 덱스터는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워낙 강하기 때문에 좀 매매가 좀 어렵고, 자, 그리고 바이브 컴퍼니나 삼성전자 디지털 트윈 관련된 종목인데, 과거 디지털 트윈에서 대장은 다름 아니라 바이브 컴퍼니였습니다. 바이브 컴퍼니가 디지털 트윈 관련된 대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 이 MDS 테크가 사실은 디지털 트윈 관련 뭐 삼성물산과 함께 수주를 했다라는 이슈가 좀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바닥권에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바이브 컴퍼니고, 삼성물산과 좀 엮여 있다라는 이슈로 이걸 다시 들어올려 버릴 수 있는 거는 MDS 테크이기 때문에 두 종목을 압축해서 좀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종목을 체크해 놓고 봐야 되겠다 싶네요. 자, 남은 주말 다들 즐겁게 보내시고요. 사실 이슈는 지금 굉장히 좀 많습니다. 제가 주말에 방송하고 있지만은 아마 내일 아침 되면은 또 한번 이 증시 이슈에 대한 재해석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글을 뭐 쓰고 그렇게 하기에는 저도 시간 아깝고 참 어려운데, 이런 것들 있죠. 새벽에 제가 굉장히 아침에 올려드리는 것 같아요. 많이 안 보는데 7시, 지난번에는 6시 반 이런 거 이슈를 다 본 다음에 그냥 뉴스를 뭐 4시 반에 5시 정도 출근해서 뉴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본 다음에 올려드리는 뉴스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 지금 뭐 주식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찌라시라든지 굉장히 정보는 많습니다. 이 정보에 대한 재해석 능력, 필터링,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정보 가운데 돈들 만한 정보를 캐치하고 우리가 압축하고 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렵지, 정보는 널려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정보보다는 좋은 정보에 대한 압축 능력, 이런 것도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여기까지 장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